디리스킹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상대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죠. 이 맥락에서 디리스킹이란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디커플링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커플링은 관계를 단절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중국과 미국 경제가 커플링, 즉 동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서로 간의 경제 동조 수준을 낮추고 있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가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설비가 유입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단절이 발생한 셈인데요. 그러한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전면적 디커플링 단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죠. 반면 디리스킹은 원래는 금융 분야에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정 고객이나 고객 집단과의 사업 관계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해당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노출을 심화할 경우 포트폴리오에서 그 고객의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 개념을 지정학적으로 처음 사용한 건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입니다. 이후 유럽연합의 전략적 모토가 됐죠.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023년 3월 30일 대중정책과 관련된 연설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옛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처럼 중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낭패를 봤던 것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히토류의 98%,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디리스킹 전략에 따르면 이러한 의존도는 줄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무턱대고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패권이 없는 유럽으로서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이유까지는 없죠. 다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 삼아 유럽을 압박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국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여 위기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